고객들로부터 받는 질문들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엔진 오일에 관한 질문, 자동 변속기 오일에 관한 질문, 브레이크 오일에 관한 질문, 구동액에 관한 질문이 대표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 질문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의견이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성유와 광유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가 틀립니다. 원유로부터 어떻게 오일이 만들어지는지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의 정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가 있습니다. 원유에서 제일 먼저 추출되는 것이 아스팔트입니다. 도로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아스팔트가 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다음으로 추출되는 것이 광유입니다. 이 광유가 아스팔트 바로 윗단계에서 추출되는 걸로 볼 때 광유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 경유, 그 다음 등유, 가솔린, 에틸렌, LPG 순서로 정제가 됩니다. 광유에서 다시 한번 정제를 하게 되면 VHVI, VHVI에서 다시 한번 정제를 하게 되면 XHVI, VHVI와 XHVI에 첨가제를 혼입한 오일을 합성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틸렌에서 한 번 더 정제를 하게 되면 PAO 합성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광유와 합성유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원유에서 정제가 몇 번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지 또는 정제된 오일에 첨가제가 첨가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광유와 합성유로 나눠지게 됩니다. 광유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황성분을 100% 제거하지 못하고 화학적으로도 불안정한 오일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고온에서의 점도 유지가 잘 안되고 열에 의한 산화도 잘 됩니다. 그로 인해 슬러지라고 하는 엔진에 좋지 못한 성분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점도 유지 능력 및 엔진 보호 능력 저하로 인해 엔진의 부하 상승과 소음, 진동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합성유는 화학적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작하여 광유의 단점을 보완한 오일을 말합니다. 생수를 오일과 비교한다면 광유는 수돗물, 합성유는 증류수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 불순물이 많을까요? 증류수에 불순물이 많을까요? 참고로 점도를 우리가 말할 때 OW30, OW4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5라는 숫자는 영하 17.78도, 뒤에 30은 100도씨에서 오일의 점도를 말합니다. 길게 타려고 합성유를 교환할 거면 그냥 광유로 자주 교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행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의 주행 조건은 우리가 가격 조건으로 봐야 되고요. 광유는 5000km, 합성유는 길게 잡아도 7000km에서 8000km에 교환하셔야 합니다. 엔진 오일은 연료가 아닙니다. 간혹 엔진 오일이 자동차 연료처럼 많이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일을 많이 넣고 주행을 하게 되면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운동할 때처럼 힘이 들듯이 자동차도 오일이 많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 연비가 나빠집니다. 오일의 적당량은 L과 H 사이를 4등분 했을 때 4분의 3의 위치가 제일 적당합니다. 엔진오일 교환할 때 오일의 종류, 즉 합성유인지 일반 광유인지와 오일 교환 시에 동시에 교환하게 되는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의 브랜드에 따라 부품 비용이 상이하므로
어느 브랜드의 제품이 사용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가격 비교하셔야 됩니다. 부품 제작사에 따라 2배에서 3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유란 엔진의 구조적인 형상으로 인해 오일을 자연 배출하게 되면 엔진 내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오일을 말합니다. 그 양으로는 약 0.2에서 0.3리터 정도의 잔유가 남게 됩니다. 잔유를 제거하려고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가압할 때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압축 공기와 함께 들어가는 수분이 문제가 되고요. 둘째로는 압축 공기의 압력에 의해 엔진 내 정밀 부품과 오일 리테일이라는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잔유까지 신경 쓸 바에는 차라리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현명합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의 교환 특성은 우리가 손이 더러울 때 더러운 정도에 따라 손을 씻을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틀릴 겁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는 원리와 손을 씻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즉, 오일의 오염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오일의 양이 틀려지므로 가격도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동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차종마다 변속기의 종류마다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8리터로 1차 세정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성분 중 글리콜 에테르라는 성분은 수분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해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수분까지 흡수하려는 성격이 있죠. 그렇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오일 내에 수분 함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일 내에 수분 함유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브레이크 부품의 내부 부식을 초래하여 고장을 유발시키거나 오일이 끓는 온도가 낮아져 제동 시에 발생되는 열 에너지에 의해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끓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기포가 라인 내에 형성되어 제동 시 전달되어야 할 유압을 흡수하여 제동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분 함유량은 3% 이상일 때 교환 주기로 보시면 되며, 통상 4만 km 미만일 때 1에서 2%, 4에서 6만 km일 때 3%의 수분이 오일 내에 함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 종류에 따른 오일의 특성은 지금 나가고 있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액의 주성분은 에틸렌글리콜입니다. 이 에틸렌글리콜이 산화되면 부동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신품의 부동액일 경우 pH 8에서 9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부동액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엔진의 내부 부식이 발생되고, 한번 부식이 발생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묽어진 부동액은 어는 점이 높아지므로 겨울철 엔진의 동파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꼭 교환 시기에 맞춰서 교환하셔야 합니다. 녹색의 부동액엔 인산 성분이, 노란색과 붉은색 부동액엔 규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혼합 사용 시 냉각 라인 막힘, 부식, 냉각 효율 저하로 인해 엔진이 오버히팅 되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 혼합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액 교환 시 라디에이터의 냉각수만 배출하지 말고 가압 장치를 이용하여 엔진 내부의 부동액까지 2회 이상 깨끗한 물로 세척 후에 연수와 혼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수란 수돗물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액 취급 시 주의하실 부분은 주 성분인 에틸렌글리콜은 단맛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맛을 보는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맛이 난다고 맛을 보는 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독성이 아주 강하며 심장 발작이나 급성 신장 기능 이상 발생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